일본 정부가 반경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는 본 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 총생산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수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일본이 급격하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66조 원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23일 가기를 열고 약 114조 엔, 1,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 8천억 엔, 약 65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 4천억 엔보다 1조 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1.19%에 해당한다면서 방위비가 본 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원년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 회계년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인 2027 회계년도에는 GDP의 2%로 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도 창설해 3조 3,800억 엔, 33조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는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됩니까? 네, 앞서 전해드는 대로 반격 능력 확보, 즉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13억 엔,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매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에 1조 2천억 원, 음속에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 5,6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공격형이나 자폭형 드론 구입에 9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어 탄약 취득 예산도 올해의 3.3배인 8,283억 엔, 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은 4월부터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2023 회계년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 임수근 기자, 일본 정부가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고 공식화했는데 우려가 많죠. 네, 앞서 16일 기시다 내각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반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격 능력이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책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안보 원칙이 전후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은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쟁 가능 국가로 변해가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미국과는 반격 능력 행사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방위 전략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격 능력의 주요 대상국인 북한은 일본의 반격 능력을 선제 공격 능력 보유로 간주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일본의 무력 강화 행보가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